아무래도 가장 큰 화제의 인물인 것 같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일단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제명 결정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예, 그렇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그런 일단 모양새상으로는 네. 모양새였습니다. 네. 그 제명 결정이 나오고 나서 김병기 그런 반응은 무엇이었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냐?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자, 잔인하다. 잔인이란 형용사가 지금 딱 눈에 꽂히잖아요. 그쵸. 들어오잖아요. 제가 저기에 형용사 하나만 더 얹어볼게요. 네. 김병기 이제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이건 제명 결정 나오자마자 올린 거고 네. 그 전에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제 이 그 심판 윤리심판원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원들의 애당 심리 애당. 너무 웃겼어요. 애당. 애당이라는 표현 굉장히 좀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좀 약간 생소한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좀 탈당 좀 해주시죠. 약간 읍소하는 듯한 그런 그렇죠.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그 직후에 네. 김병기 의원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오, 문자를 보냈다고요? 분노한다. 우와. 나에게 지금 탈당을 뭐 당원들의 입을 빌어서 나에게 탈당을 마치 호소하는 듯한 애당. 이 얘기 처음 듣는데요. 저도요. 오. 단독이네. 분노라는 표현을 썼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김병기 의원이 제명을 당하기 전후 곧 지금 막전 막후에서 흐르는 심리 감정은 딱 분노와 잔인. 야. 이겁니다. 오. 저는 그래서 이 김병기 의원이 아시다시피 1987년 안기부에 입부해서 안기부 국정원 요원으로서 인사처장까지 지내고 나온 어떻게 보면 정보 요원인데 지금 이 양반이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과의 녹취와 녹음이 있는 블랙폰을 갖고 있다는 상당히 그런 의심도 있고 대통령의 약점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막 그렇죠. 의혹까지 있는 와중에 맞습니다. 나는 지금 분노와 잔인이란 형용사를 여러분에게 던진다. 네. 이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꽤 그 귀를 좀 잡아당기고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죠. 뒤끝이 좀 시릴 것 같아요. 저는 말이죠. 거기서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서 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설마 윤리심판원장한테 하는 말일까? 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거는 정청래 대표 혹은 이재명 대통령. 예. 나는 우상호 정무수석도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죠.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되라고 한 말이 아닐까? 그렇죠. 정청래 대표일까? 뭐 양쪽에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데 그렇죠.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은 또 뭐예요? 왜 한 달일까요? 왜 한 달이에요? 네. 네? 묘한 뒤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증거를 마사지할 시간을 주세요라든지 혹은 네. 나를 지금 이렇게 집중 공격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들을 내가 어떻게 좀 구워 삶아 볼 테니 나한테 좀 말미를 주세요 이런 의미일까? 한 달이 지나면 뭐 사실관계가 달라지나? 그렇죠. 갑자기 한 달이라는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다 꽂히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한 달이라는 기간은 절대 무슨 수사가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수사에 따른 사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시간으로는 도저히 턱없이 짧거든요. 네. 그럼 수사 관련한 기간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증거를 조금 더 없애고 나를 지금 저격하고 있는 보좌관들하고 어떻게 좀 사이를 좀 잘 이렇게 좀 융화시키는 그런 시간이거나 한 달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이슈가 나를 덮어서 유야무야 될 텐데 그때까지 가면 나도 이제 그냥 좀 길게 갈 때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텐데 그 한 달을 못 기다려 주니 정말 그때 저 지난주인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 몰입애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제가 네. 괄호 열고 나는 아직은 그치. 아직은 나는 아직 몰입애가 아니다. 그 네. 표현처럼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에 괄호 열고는 나는 잔인할 줄 모르겠니라는 게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잔인할 수 있어. 잔인에 관해서 너희하고 나중에 누가 더 세겠니?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오메. 묻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 어저께 사실 이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출석을 하니까 이제 쫙 도착을 하고 그럼 기자들이 이제 쫙 이제 그렇죠, 몰려가서 그렇죠. 물어봤습니다. 어제를 이제 다시 재정리를 해보면
김병기 의원의 발언이 이겁니다.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자진 탈당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애당시 뭐 이런 걸 물어봤겠죠. 하니까 여기에는 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 같은 것만 갖고 예, 들어갔는데 요 윤리심판원 안에서는 사실은 요거 카메라가 들어가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전원만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전원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건으로 지금 뭐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뭐 답하세요라고 물어봤겠죠. 예. 질의 과정에서 이 김병기 의원이 이게 윤리심판원 제재 지금 심판 자체 징계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게 징계 시효는 3년인데 예. 지금 3년 전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것은 아니었다 내지는 이거는 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제 얘기로 대체적으로 정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 안건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13개라고 예. 현재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리백화점 13층짜리를 지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예. 이 13개 안건인데 이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의원들도 하는 통상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 예. 하지만 사실 그걸 낱낱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가수 중에 아이유라는 가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유란 가수가 워낙 이런저런 걸 다 잘 소화하고 참 특유의 인기와 어떤 포지션이 되니까 아이유는 그 자체가 장르다. 김병기 의원의 이번 비리나 의혹을 놓고는 야, 이 정도면 김병기 자체가 장르다. 네. 사실은 그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다른 의원들의 무슨 의혹이나 비위에서와는 양태가 다르잖아요. 예. 뭐 일단 의원들 간에 직접 만나서 하는 걸 뭐 녹음했다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본인, 부인, 갑질,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돈, 공천원금, 그다음에 누굴 뭐 봐주고 자기 거 셀프 공천, 야 이런 여러 가지가 한 사람에게 구현되는 건 정말 옛날로 치면 조용필 씨도 그 자체가 장르라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 정말 발라드에서 트로트에서 뭐 민요에서 팝에서 락까지 저렇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냐. 김병기 의원처럼 모든 게 다 한 사람한테 구현된 네. 비리와 여러 가지 그 의혹이 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걸 이제 백화점식 비리라고 그랬는데 네. 아 장르라고 하니까 새 맛이 네. 나네요. 맞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장르 같아요. 어제 이제 이 김병기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가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으로 이제 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윤리심판원은 그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 인정하마.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사안 역시 그렇죠. 매우 중대하다. 예. 네. 그래서 제명을 한다. 이제 그런데 네. 사안의 중대성을 봤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리심판원은 사안의 중대성만 봤을까? 아니면 청와대의 분위기를 살피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쪽에다 대고 김병기 의원은 최근 며칠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을까? 김병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 수 있는 입장이 있을까? 전화번호는 당연히 알 테고. 예. 네. 그러면 전화를 건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화를 받아줄까? 받았을까? 아니면 이번에 토사구팽이 되는 건가? 이재명이 이 김병기 의원이 말이죠. 예. 가령 박지원 의원은 뭐 수사기관에 수사 받은 다음에 다 클리어하고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말을 썼던데 예. 이번에 만약 탈당이나 제명이 이제 지금 제명이 완결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고위원회 이제 보고됐다가 의원총회에서 과반 이상 15일 날 의총하죠. 네, 네. 그때 결정이 나는데 거기다 지금 즉각 재심을 요청했으니까 또 기간이 네. 한 상당 기간 뭐 최소한 일주일 이상 더 맞습니다. 늦춰질 겁니다. 예. 살아서 돌아오려면 제명이 된 이후에 수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수사가 이제 예정돼 있고 그렇죠. 수사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구속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 체포 동의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 김병기 의원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청와대 쪽에서 살아서 돌아오세요. 수사기관 수사 그거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라면서 애당심 운운했던 그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면 이때 이토록 잔인이라는 반응을 보였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토록 잔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추정해 주는데 아마도
토사구팽 같은 분위기가 살짝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살아서 돌아오세요가 혹시라도 살게 되면 그때는 돌아와. 이걸로 들리는 느낌인 거 있잖아요. 이건 와. 어차피 살기 어려운 뼈 때리는 건데 말씀을 이렇게 약간 그렇게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님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으니까 네. 잔인이란 표현을 썼겠죠. 예, 이 건이 보십시오. 지금 이 윤리심판원에서도 징계 시효가 완성됐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빼고 봐도 2024년 대한항공 160만 원 그 그렇습니다. 스위트룸 예. 숙박권 그다음에 지난 작년이었죠. 국정감사 직전에 쿠팡 대표하고 70만 원짜리 오찬 요것만으로도 요런 건으로도 징계가 가능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천 헌금 수수 저희는 이거를 뇌물이다. 매간 매직이다.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안건인데 공천헌금 관련해서도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매간 매직 요 공천 8위 요 사건의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뭐 1억 뭐 이런 돈들이 오간 것들 예. 요게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6개월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공직자가 포함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특각법 이런 데 또 봐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서 윤리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강한 지금 형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살아서 돌아오라. 당 일부에서 뭐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는 거의 성립이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여기서 특히 징계 시효를 갖고 다퉜어요. 강하게 다툰 네. 것 같아요. 거기서 일단 대한항공 160만 원 호텔 숙박권, 그다음 쿠팡 대표하고 호텔에서 70만 원짜리 오찬. 이거는 무조건 징계 시효 안 지났죠. 최근 일이니까. 네. 근데 저 눈길 끄는 게 한동수 그 윤리심판원장이 공천헌금 관련해서 일부는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알려진 거는 2022년에 그 강선호 의원 1억 원 공천헌금 묵인한 거랑 네. 2020년에 구의원으로부터 3천만 원 공천헌금 받은 네. 거. 이거는 지금 명백히 기간은 3년이 넘었어요. 네. 그럼 혹시 공천헌금 관련된 뭐 다른 정황이거나 이거와 관련돼서 요 3년 최근 3년 이내 또 뭔가 추가적인 이 김병기 의원의 뭔가 비리나 비위나 범법 내지는 당규 위반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예, 뭐 그런 정황도 네. 슬쩍 내비친 것 같아서 좀 김병기 의원에 관련된 의원 뭐 오늘도 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뭐 척척 쌓여갈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까만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저 잔인을 보면서 네. 박수현 대변인에겐 분노한다라고 보냈다. 그래서 그렇죠. 잔인과 분노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네. 잔인과 분노 말씀드릴 때 제가 네. 뭘 떠올렸었던 거냐면 네. 기억나세요? 트럼프 대통령 옛날에 화염과 분노. 아, 그 당시 화염과 분노가 결국은 네. 원자 폭탄, 그러니까 핵 무기를 쓸 수 있는 뉘앙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가 사실은 북한을 향한 굉장히 큰 화제어로서 아주 논란이 됐었는데 네. 좀 김병기의 잔인과 분노도 네. 내 이 잔인과 분노를 커다란 무기로 어딘가에 정말 내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 전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져서 그렇죠. 그런 조어도 사실은 네.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쯤 지나면 저런 표현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글이 저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김병기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저거를 지금 이 스토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한테 우리 집에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잘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고 예. 섭섭하게 한 사람은 정말 문을 닫겠다라는 식으로 달려드는 이런 인성의 사람이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글을 썼다. 와, 그러니까. 저 말을 보는 순간 예. 살떨리는 현역 의원들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누군가 특히나 있을 거예요. 박수현 대변인의 경우에는 애당이라는 잘 쓰지도 않는 단어를 갖고 와서 애당이 뭔지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라고 애당이. 했는데 애당 뭐 찾아보면 어디 없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근데 애당심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예, 예술의 전당이죠. 애당이라 그러잖아요. 애당심, 애당을 얘기를 했는데
애당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라고 답을 했다 문자로. 박수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크에 대고 얘기했죠. 김병기 의원께서 애당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분노한다고. 분노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윤리심판원 결정이 나오고는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 잔인이라는 형용사. 분노한다. 그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두고 보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분노한다는.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가로 열고 잔인한 거 나는 잔인할 줄 모릅니까? 잔인은 누가 더 강할까요? 그치. 이런 뉘앙스가 묻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요게 정말 배경 설명을 한번 우리가 쫙 한 다음에 다시 들으니까 저 워딩이 간단한 워딩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고 와. 정말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 그러니까 이게 옛날 보면 않아요? 노래 가사도 20대 들었을 때랑 세상 다 알고 40대 50대 맞아. 들을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처음 봤을 때랑 이제 네. 우리가 이렇게 쭉 배경과 네. 이 인성과 스타일을 다 네. 한번 쭉 리뷰한 다음에 보니까 네. 확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 저거를 주도한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윤리심판원이 벌벌 떨진 네. 않겠지만 그렇죠. 저 잔인함을 김병기의 잔인함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 보면서 확 정말 약간 모골이 송윤했을 것 같아요. 자, 저런 경우에 김병기 의원이 가장 섭섭한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윤석열, 2번 장동혁, 3번 나경원, 4번 이재명 누굴까요? 5번 박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위기의 상황에 도움을 누구에게 청합니까? 친한 사람?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 혹은 자기가 연결성이 강한 사람에게 하죠. 지금 저 상태에서 김병기 의원이 무슨 뭐 장동혁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한테 한동훈 전 국힘 대표 이런 분들한테 저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의힘 경찰관 네. 출신 이모 의원 있다면서요. 거기 전화한다면서요. 저렇게 야 내가 지금 목이 간당간당한 상태 일단 칼로 한번 딱 쳐서 줄을 쳐갖고 줄이 끊어질까 말까 하는 지금 상태인데 뭐 앞으로 이제 의총을 또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저거는 상태인데. 당연히 네. 뭐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이해운 후보자도 그렇고 대통령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누구를 바라보는 누군가. 거겠죠. 그렇죠. 네? 예. 네. 그게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부속실장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쪽에서 어떤 연락이 올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 예. 대통령이 직접 연락할 것 같지는 않고. 당연하죠. 네. 연락을 한다면 현지님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강선호 장관 네. 후보자도 낙마할 때 김현지 당시 비서관이 연락했다 네. 그랬으니까 그건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누구도 부인 안 해요. 네.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하고 부인 안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김병기 의원 건에는 김현지 실장도 이미 연루가 돼 있어요. 왜냐? 그렇습니다. 그 탄원서를 이수진 의원이 당시 이수진 국회의원이 그 보좌관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실세 보좌관인 김현지 보좌관한테 전달했는데 그게 어디를 거쳤는지도 막 흐릿한 상태에서 의혹 당사자인 김병기의 손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중간 루트에 최소한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김현지 실장. 저는 이런 어제 저녁 무렵에 아마 김병기 의원이 글쎄요. 정청래 대표하고는 통화를 안 했을지라도 우상호 정무수석하고는 통화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 제가 어떻게 할까요? 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지는 제명 발표 있기 전에 내가 탈당 발표를 먼저 할까요? 라든지 아니면 끝까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볼까요? 라든지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물어보겠어요. 아니 집권 여당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의 뜻을 가장 당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우상호 수석인데 그거 안 물어봅니까? 그 전까지는 대통령의 뜻을 당에 가장 정확하게 전달했던 당사자가 김병기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렇죠. 본인이었 그쪽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네, 같은 예. 편이니까. 예. 참 궁금한 대목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야야 지금 일단 여기서 네가 더 튀면 너한테도 안 좋아. 좀 조용히 있자라는 식의 그럴 이제 수 있어. 핸들링이 또 응, 응. 가능하고. 그러니까. 네, 또 하나는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우리도 고민이 많다. 다독이었을까? 아니면 네. 좀 매몰찬 분위기였을까? 어떻게 봐요? 야, 우리가 너 다독이기에는 그동안 보도된 사항을 보니까 너 몹쓸 짓 많이 했네.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그렇게는 안 했을 그래서 걔는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다독이는 쪽으로 야 일단 좀만 있어봐. 그래. 좀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 고비는 좀 넘기자. 네. 내지는 저는 약간, 아주 그냥 원론적으로 아시잖아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 우리 대통령 청와대 말도 잘 안 듣는 거 저희도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좀 당의 대응이나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좀 지켜보겠다. 저희도 그거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도 너를 위해서 뭐 해줄 게 없네 이제. 병기야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나온다고 그때부터 아마 마음이 조금씩 부글부글 끓었을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그 워딩이 그렇게 따뜻할 수는 없었겠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라면 야 좀 기다려봐. 좀 뭘 좀 가라앉아야 뭘 너를 좀 구하고 이럴 거 아니냐라는 말도 상대가 녹음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김병기 강선우 이 워딩이 쫙 그 퍼져서 이 사건에 정말 뇌관이 되었었던 상황인데 이 정부 사람들도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야, 김병기 야 이거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녹음하는 거 너무 당연할 텐데 이거 언제 깔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약간 불안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아까 했던 말을 모두 다 부정합니다. 부인하고 다시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따뜻하지만 언론적으로 받았을 것이다. 좀 기다려보자 이런 말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네. 라는 글이 바로 나온 거예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만약 다독였다면 네, 네.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섭섭합니다 정도 네. 나왔겠지. 네, 근데 다독일 수 없었던 이유는 네. 녹음할지 모르기 때문에. 녹음 목장의 대열투가 이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죠. 이제 녹음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는 대화할 때는 말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필담한 다음에 그다음에 종이 불태우기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화도 괜찮아요. 수화. 손으로 하는 원래 저 손으로가 굉장히 수화는 수신호. 익혀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필담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딱 불 맞아요. 붙여가지고 네. 지방 태우듯이 네. 없애버리는 거. 아니면 귓속말. 귓속말. 귓속말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귓속말로 욕을 했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야 네. 잔인하다 귓속말. 그 사람 그런 되게 건. 잔인한 거죠. 예전에는 네. 그랬거든요. 그 미국 정가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표정으로 할 수 있는 의사 표시라면 절대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말로 할 수 있다면 절대 문서를 남기지 말아라.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녹취가 유행하기 이전 얘기고 네. 녹취가 나온 다음에는 문서보다 녹취가 더 강력해 목소리가 담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참 무섭네요. 정말. 하여튼 제가 다독였을 것이다. 요 말은 생각해 보니까 다독일 수 없겠어요. 그렇죠. 아이고야. 네. 제가 또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앙드레 김 선생 있지 않습니까? 네. 앙드레 김 선생한테 가면은 막 드레스를 막 뷰티풀 Fantastic. 예, 막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이 약혼복 뭐 결혼식 드레스 이런 거 많이 맞추잖아요. 예. 누가 거기 이제 약혼복을 맞추러 갔는데 너무 아름다우시고 레이디가 막 이런 거 막 항상 그래서 선생님 얼마입니까라고 했더니 우리 양 선생님이 그 앞에 메모지가 있답니다. 조용하게 뭐 이를테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쓴 다음에 싹 보여준 다음에 거기 항상 촛불을 켜놨는데요. 네. 그런 다음에 항상 그 초에다가 태운답니다. 아 진짜요? 네. 정말 그런. 멋있다. 네. 네. 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해요. 네. 우리 방송도 딱 보여준 다음에 네. 태우는 걸로.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네. 휴대폰 같은 거 사러 갈 때 네. 꼭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럼 얼마까지 깎아주셨어요? 그러면 절대 거기서 우리는 37만 원 빼줘요. 그렇게 말 안 해요. 꼭 계산기에 이걸 찍는다고요. 자 여기까지 되거든요. 이게 어쩌면 녹취를 당하게 되면 자기네가 불법으로 돈을 더 많이 그쵸, 깎아준다든지 그쵸, 그쵸. 뭐 이런 거가 음. 나중에 증거가 될까 봐 꼭 그 계산기로 해서 보여주지 맞아요. 액수는 말 안 해요. 그게 다 이런 맥락이었네요. 그러니까 역시 앞으로 여의도 정가가 필담이 유행할 것 같은. 역시 그러니까 돈 거래를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앞서가네요. 그러네요. 네. 이야 참.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항상 중요한 거는 이렇게 써갖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다음에 우리는 영상이 남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군요.